퇴직 후 집이 편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순간 전쟁이 시작됐다. 그 말 꼭 그렇게 해야 했어? 사소한 한마디가 칼이 되어버린 부부의 일상.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상인이 눈을 뜬 시각은 오전 6시 반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몸에 밴 습관이죠. 그런데 오늘은 출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제가 마지막 출근이었으니까요. 명예퇴직을 선택한 건 자신이었지만 막상 집에만 있으려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회사 명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상인 영업이팀 부장. 이제는 쓸모없는 종이 쪽지일 뿐이죠. 그는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습니다. 김수연은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여닫는 소리, 도마에 무언가 썰리는 소리, 가스레인지에 불 켜지는 소리. 25년 동안 매일 아침 들었던 소리들이었습니다. 한상인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뉴스 채널을 틀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TV를 켜놓는 게 익숙했을 뿐이죠. 아침 드세요. 김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상인은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밥, 국, 김치, 시금치, 나물, 계란찜이 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국부터 한 숟갈 떠 넣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반찬이 좀 짜네. 무심코 나온 말이었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던 건 아니었죠. 그저 짜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그런데 김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그릇을 들고 있던 그녀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죠.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실린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상인은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김수연은 더 이상 말없이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한상인도 더 이상 먹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에 그는 벌써 집을 나섰을 겁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침을 대충 마친 한상인은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김수연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만이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오전 9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김수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상인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일 오전에 아파트 단지는 한산했습니다. 출근한 사람들, 등교한 아이들 모두 자기 자리로 간 시간이었죠. 그런데 자신만 이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상인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특별히 갈 곳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걷고 싶었을 뿐이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근처 공원을 지나쳤습니다. 평일 낮에 공원에는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에서 신문을 보는 사람, 운동기구에서 몸을 푸는 사람, 바둑을 두는 사람들. 한상희는 그들과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계속 공원을 맴돌았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김수연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재방송이었습니다. 다녀왔어. 한상인이 말했습니다. 네. 김수연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죠. 한상인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일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습니다. 퇴직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야근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런데 왜 이렇게 답답한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수연은 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한상희는 아내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김수연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저녁도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한상희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김수연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잠들었나 봅니다. 한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퇴직 후 첫날이 이렇게 끝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사에 다닐 때보다 더 피곤했습니다. 한상인의 과거는 늘 바쁨으로 가득했습니다. 1997년 그가 30살이 되던 해에 결혼했죠. 김수연은 25이었습니다. 그때 한상인은 중견 전자회사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투룸 빌라였습니다. 결혼 초기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러 갔죠. 하지만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 차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한상희는 핵심 팀원으로 선발됐죠. 출근 시간은 아침 8시였지만 퇴근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11시는 기본이었고 때로는 자정이 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김수연은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올 수 있어? 어느 날 저녁 김수연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미안, 오늘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먼저 자. 한상인의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김수연은 전화를 끊고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차려놓은 저녁 반찬들이 식어갔죠. 결혼 3년 차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한진수였습니다. 한상희는 아이를 보자마자 기뻤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온전히 김수연의 몫이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한상희는 피곤해서 깨지 못했습니다. 아니, 깨지 않았다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김수연은 혼자 아이를 달래고 혼자 기저귀를 갈고 혼자 밤을 지샜습니다. 낮에는 아이와 단둘이 집에 있었습니다. 어른과 대화할 사람이 없었죠. 가끔 친정 어머니가 찾아와 도와주곤 했지만 그것도 일시적이었습니다. 결혼 6년 차 둘째 딸 한아린이 태어났습니다. 한상인의 직급도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랐습니다. 직급이 오를수록 그의 출장은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지방으로, 한 달에 한 번은 해외로 나갔죠. 김수연은 두 아이를 키우며 집을 지켰습니다. 큰아이 진수는 어린이집에 다녔고 작은아이 아리는 아직 젖을 먹었습니다. 오전에는 진수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는 데려왔습니다. 그 사이에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린을 돌봤죠. 저녁에는 진수와 함께 저녁을 먹고 목욕을 시키고 재웠습니다. 한상인이 집에 들어올 때쯤이면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애들 잘 자? 그가 묻곤 했습니다. 응, 잠들었어. 김수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그래, 수고했어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상인은 차장이 됐고 나중에는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김수연은 아이들의 학원 스케줄을 관리했습니다. 월요일은 태권도, 화요일은 피아노, 수요일은 영어, 목요일은 미술, 금요일은 수학. 그녀의 하루는 아이들을 태우고 학원을 오가는 시간으로 채워졌죠. 한상인은 가끔 주말에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골프 약속이나 회사 행사로 빠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말은 집에 있을 수 있어? 김수연이 물었습니다. 토요일에 팀 워크숍이 있어. 일요일에는 있을게. 한상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약속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일요일 그는 집에 있었지만 대부분 소파에 누워 TV를 봤습니다. 아빠 같이 놀아줘. 아들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피곤해. 나중에. 한상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김수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습니다. 김수연은 혼자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입학식도 졸업식도 학부모 상담도 모두 그녀 혼자였습니다. 한상인은 그 시간들을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노력 덕분에 가족은 경제적으로 안정됐습니다.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했고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죠. 한상인은 스스로 좋은 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김수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웃지 않았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한상인이 물으면 김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상인은 그게 그저 갱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우리 집사람도 요즘 예민해.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다 그 나이 때 그런 거지 뭐. 다른 사람이 맞장 굳혔습니다. 한상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내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2023년 큰아들 진수가 취직해서 독립했습니다. 2024년 작은 딸 아린도 대학원 진학과 함께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한상인과 김수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한상인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회사에 다녔던 그가 처음으로 집에만 있게 된 겁니다. 김수연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한상인에게는 낯선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아침 그는 반찬이 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25년 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그게 반가운 일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 일주일째 한상인은 여전히 집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죠. TV를 켜고 뉴스를 보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김수연은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기를 밀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상인이 계속 집에 있자 그녀의 동선이 자꾸 겹쳤습니다. 저기 잠깐만 비켜줄래요? 김수연이 청소기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한상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그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방에 있으니 답답했으니까요. 김수연은 청소를 마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한상인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엌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김수연이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릇은 왜 거기도? 한상인이 물었습니다. 김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가 어때서요? 아니, 저번엔 윗칸에 뒀잖아. 윗칸에 두면 꺼내기 불편해요. 김수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한상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죠. 그는 단지 궁금해서 물었을 뿐인데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김수연이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한상인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거 내가 할게. 그가 말했습니다. 됐어요. 김수연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나도 뭐 좀 하려고. 한상인이 빨래 더미에 손을 뻗었습니다. 괜찮다니까요. 김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상인은 움찔했습니다. 알았어. 그는 물러났습니다. 김수연은 빨래를 계속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상인은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바라봤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한상인은 집 근처 마트에 가기로 했습니다. 김수연이 장을 보러 간다기에 따라 나선 겁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어요. 나도 나가고 싶은데. 김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김수연은 카트를 밀고 익숙하게 매장을 돌았습니다. 한상인은 그 뒤를 따랐죠. 이거 사야 돼? 그가 카트 안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요즘 이거 비싸지 않아? 그래도 필요해요. 김수연은 계속 물건을 담았습니다. 한상희는 가격표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것도 너무 비싼데. 당신이 먹는 건데 뭐가 비싸요. 김수연의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한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만이 쌓였죠. 자신은 그저 아끼자는 얘기를 했을 뿐인데 왜 저렇게 받아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을 정리했습니다. 김수연은 냉장고에 물건을 넣었습니다. 한상희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거기 넣으면 안 보이지 않아? 김수연이 돌아봤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당신은 당신 일이나 하세요. 김수연이 냉장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한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관심을 보인 것뿐인데 왜 아내는 계속 화를 내는 걸까요? 거실에서는 김수연이 혼자 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해온 일들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관심 없다가 퇴직하고 나서야 이것저것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김수연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한상희는 식탁에 앉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식탁 위를 맴돌았죠. 식사를 마친 한상희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수연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를 등졌습니다. 한상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다고요. 김수연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한상희는 집에서 할 일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거실 전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내가 고칠게. 그가 말했습니다. 공구함을 꺼내 전등을 뜯기 시작했죠. 김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괜찮겠어요? 이 정도야 할 수 있지. 한상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전등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전등까지 꺼졌죠. 관리사무소에 전화할게요. 김수연이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내가 한다니까. 한상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수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1시간 뒤 관리사무소 직원이 와서 10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상인은 그 모습을 보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김수연은 직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도 침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상희는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김수연은 남편이 자신을 감시한다고 느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한상희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김수연도 옆에 누웠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보름이 지났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퇴직 한 달째 한상희는 집 밖으로 나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아침 산책, 오후 도서관, 저녁 편의점. 집에 있으면 김수연과 부딪히는 일이 잦았으니까요. 김수연도 남편이 없는 시간을 더 편하게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집안일을 하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점심을 먹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둘 다 외로웠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김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진수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 갈게. 그래? 무슨 일 있니?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김수연은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볼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죠. 한상인에게도 알렸습니다. 진수가 주말에 온대요. 그래. 한상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도 속으로는 반가웠습니다. 토요일 오후 진수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진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수연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왔네. 밥은 먹었어? 아직은. 엄마가 해줄게. 뭐 먹고 싶어? 김수연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한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회사는 어때?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배울 게 많아요. 힘들면 말해. 네, 아빠. 짧은 대화였지만 한상희는 뭔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김수연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계란말이.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맛있다, 엄마. 진수가 밥을 한 숟갈 떠 넣으며 말했습니다. 김수연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한상인도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진수가 눈치를 챘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 사이 좀 이상한데요? 김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상인도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무슨 소리야? 김수연이 물었습니다. 아까부터 서로 말 한마디 안 하시잖아요. 진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한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퇴직하셨잖아요. 뭐가 피곤해요? 진수의 말에 한상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진수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아린이는 요즘 어때요? 잘 지내지. 대학원 생활이 바쁜가 봐. 김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할 일 하지. 아빠는요? 진수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나도. 그냥. 한상희는 말을 흐렸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진수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한상희는 거실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부엌에서 김수연과 진수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진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김수연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아빠랑 싸우셨어요? 아니야. 그냥 적응하는 중이야. 적응? 아빠가 퇴직하고 나서 계속 집에 계시잖니. 그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진수는 엄마의 표정을 봤습니다.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눈빛은 지쳐 있었죠. 엄마 힘들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김수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었고 진수는 자기 방에서 잤습니다. 한상인과 김수연은 안방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상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가 눈치챈 것 같은데. 김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티를 낸 건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상인은 아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여보. 오랜만에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김수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뭐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김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상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상 정리가 안 됐으니까요. 그냥 요즘 우리 사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제 알았어요? 김수연이 되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요. 김수연은 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한상인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진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김수연이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아니요, 제가 할게요. 진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한상인도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어제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진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저 오후에 나가야 해요. 벌써? 김수연이 아쉬워했습니다. 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진수는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자주 연락할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김수연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한상인도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몸 챙겨. 네, 아빠도요. 진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부모님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서로를 보지 않고 있었죠. 진수는 한숨을 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한상인과 김수연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거실에는 텅 빈 공기만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김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에 대해 그렇게 잘 알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한상인은 TV에서 눈을 떼고 아내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김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상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7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김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에 대해 몰라요.
뭘 좋아하는지, 무슨 꿈이 있는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김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린 너무 오래 모르는 척하며 살았어요. 한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는 평생 아내와 함께 살았지만 정작 아내의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김수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상희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다른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한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죠. 어젯밤 김수연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한상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김수연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계란이 보였습니다. 프라이팬을 꺼내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란을 깼습니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프라이를 만들려 했지만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계란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토스트기에 식빵을 넣고 구웠습니다. 접시에 담고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김수연이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놀란 표정이었죠. 이게 뭐예요? 아침. 한상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수연은 식탁을 봤습니다. 서툰 솜씨로 만든 계란 프라이와 식빵 그리고 컵에 따른 물. 당신이 만들었어요? 응. 한상인은 어색하게 의자를 빼며 앉았습니다. 김수연도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포크로 계란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간이 되어 있지 않았고 가장자리가 조금 탔습니다. 하지만 뭔가 목이 메었습니다. 맛이 어때? 한상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김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어제와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한상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같이 산책할래? 김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산책이요? 응. 날씨도 좋고. 한상인은 창밖을 봤습니다. 실제로 날씨는 좋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하지만 김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전 10시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벼운 바람막이를 입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은 맞지 않았습니다. 한상인이 빨랐고 김수연은 천천히 걸었죠. 한상인이 자신도 모르게 앞서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니 김수연이 몇 발자국 뒤에 있었습니다. 미안. 그가 기다렸습니다. 김수연이 따라왔고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상인이 속도를 늦췄습니다. 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전에 공원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고 한 여성이 유모차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한 상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자주 왔어? 가끔요. 혼자? 네. 김수연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한 상인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벤치가 보였습니다. 잠깐 앉을까? 한 상인이 제안했습니다. 김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 상인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 뼘 정도의 거리가 있었죠. 한 상인은 앞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 김수연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나도 생각해봤어. 너 말이 맞아. 한 상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정말로 너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김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7년을 같이 살았는데 말이야. 한 상인은 손을 모았습니다. 미안해. 그 말에 김수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 상인이 사과하는 걸 들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나도. 김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한 상인이 아내를 봤습니다. 당신이 퇴직하고 나서 나는 당신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김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불편하다고만 생각했죠. 내 공간을 침범한다고. 아니야, 내가. 아니에요. 나도 잘못했어요. 김수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를 모르는 척하며 살았어요. 한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고 몇 개가 떨어졌습니다. 한 상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김수연이 그를 봤습니다. 다시요? 응. 서로를 알아가는 거. 한 상인은 아내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봐요. 고마워. 한 상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김수연도 조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걸음이 조금 맞았습니다. 산책로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뭐 먹을래? 김수연이 물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먹자. 한 상인의 대답에 김수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요? 응. 난 잘 모르니까. 알려줘. 김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칼국수 어때요? 좋아. 어디 맛있는 데 있어? 아파트 앞 골목에 있어요. 거기 괜찮아요. 두 사람은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김수연이 주문했습니다. 칼국수 2개요. 잠시 후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한 상인은 한 숟갈 떠먹고 말했습니다. 맛있네.
여기 자주 왔어요. 혼자. 앞으로는 같이 오자. 김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시간 김수연은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한상인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할게. 괜찮아요. 같이 하자. 김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상인은 그릇을 닦고 김수연은 헹궜습니다. 서툴렀지만 함께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한상인이 말했습니다. 너 요즘 뭐 하고 싶어? 뭐요? 하고 싶은 거. 뭐든지. 김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요가? 요가? 옆집 아주머니가 같이 다니자고 했는데 계속 미뤘거든요. 왜? 그냥 집에서 할 일이 많아서. 한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 나는 괜찮아. 김수연은 남편을 봤습니다. 정말요? 응. 너도 내 시간이 필요하잖아. 김수연의 눈이 조금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상인도 부엌에 들어가 도왔습니다. 야채를 씻고 상을 차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한상인이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당신은요? 나도. 두 사람은 조금 웃었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어제보다는 나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한상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네? 고마워. 오늘. 나야말로요. 김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변화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상인과 김수연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한상인은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처럼 계란을 태우지는 않게 됐죠. 김수연은 남편이 만든 아침을 먹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실력이 늘었네요. 그래? 한상인도 뿌듯해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김수연은 요가 수업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박미경과 함께였죠. 언니 오늘 자세 완전 좋아졌어요. 박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김수연은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한상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이제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수요일 오후 한상인은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책을 빌렸죠. 요리책이었습니다. 사서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요리에 관심 있으세요? 네, 배우려고요. 한상인은 약간 쑥스러웠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을 펼쳤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법, 된장찌개 만드는 법, 불고기 양념하는 법.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다음 날 한상인은 직접 된장찌개를 끓여봤습니다. 김수연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된장은 조금만 넣어요. 너무 많으면 짜요. 이 정도? 응, 그 정도면 괜찮아요. 김수연은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예전처럼 짜증 내지 않았죠. 한상인도 예전처럼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때 둘은 한상인이 만든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맛이 어때? 괜찮아요. 처음 치고는 잘했어요. 김수연의 칭찬에 한상인은 기뻤습니다. 금요일 저녁 작은 딸 아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집 갈까? 그래 와라. 보고 싶었어. 아빠는 괜찮으세요? 응, 요즘 좀 달라지셨어. 달라지셨다고요? 나중에 와서 봐. 토요일 오후 아린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수연이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딸 왔네. 밥은? 아직이요. 엄마가 해줄게. 아니요, 제가 아빠랑 같이 할게요. 아린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한상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부엌에서 세 사람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린이 야채를 썰고 한상인이 고기를 볶고 김수연이 국을 끓였습니다. 아빠 요리 배우셨어요? 응, 요즘 조금씩. 대박. 오빠가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린은 신기한 듯 아버지를 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맛있다. 아린이 불고기를 한 점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치? 아빠가 만든 거야. 김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요? 완전 맛있는데요. 아린의 칭찬에 한상인은 뿌듯해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도 세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아린은 부모님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분위기 좋으신 것 같아요. 김수연이 웃었습니다. 그래? 네, 저번에 왔을 때랑 완전 달라요. 우리도 노력 중이야. 한상인이 대답했습니다. 노력이요? 응. 서로를 알아가는 거. 아린은 부모님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좋았습니다. 저녁에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아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한상인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혼자 하세요? 응, 엄마는 좀 더 잘하고 했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토스트를 굽고 계란을 부치고 과일을 썰었습니다. 아빠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아린이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냥 앉아 계셨잖아요. 한상인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랬지. 지금이 훨씬 좋아요. 아린의 말에 한상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아린은 짐을 챙겼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김수연이 딸을 안았습니다.
한상인도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네, 아빠도 요리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아린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상인과 김수연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한상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변한 게 보이나 봐요. 김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한상인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서 예전에 봤던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상인을 알아봤습니다. 요즘 자주 오시네요?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네, 산책하러요. 부인이랑 같이 오시던데? 가끔은 혼자도 와요. 좋아요, 그렇게. 각자 시간도 필요하지. 노인의 말에 한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김수연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창문 좀 닦아줄래요?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청소를 했습니다. 한상인은 창문을 닫고 김수연은 바닥을 쓸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둘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해? 한상인이 물었습니다. 조금. 당신은? 나도. 김수연은 남편의 손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한상인도 아내를 봤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고 눈가에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처음 만났던 그 여자였습니다. 여보. 한상인이 불렀습니다. 왜요? 사랑해.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김수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었고 말다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고 매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두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상인과 김수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 두 사람은 함께 일어났습니다. 한상인이 커피를 내리고 김수연이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으며 오늘 계획을 이야기했죠. 오늘 도서관 갈 거예요? 김수연이 물었습니다. 응, 책 반납하고 새로 빌려야 해. 너는? 오전에 요가 수업 있어요. 점심은 집에서 먹을게요. 그럼 내가 점심 준비할게. 고마워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화요일 오전 한상인은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요리책을 반납하고 새로운 책을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정원 가꾸기 책이었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키우고 싶었으니까요. 도서관을 나오는 길에 아는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예전 회사 동료 최진호였습니다. 상인이 형. 진호야.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이것저것 하면서 지내지.
퇴직하시고 심심하지 않으세요? 최진호가 물었습니다. 한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 근데 지금은 할 게 많더라. 할게요? 응. 집안일도 배우고 요리도 하고 책도 읽고. 대단하시네요. 저희 아버지는 퇴직하시고 나서 맨날 집에서 TV만 보시는데. 최진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시대? 한상인이 물었습니다. 힘들어 하시죠. 아버지가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까. 그렇구나. 한상인은 예전에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진호야, 내 아버지한테 한번 말씀드려봐. 뭐라고요? 어머니랑 산책이라도 같이 하시라고. 최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한상희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조금만 늦었으면 저렇게 됐을 거라고요. 점심시간 한상희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김수연이 요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 점심 됐어.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찌개 맛있네요. 그래? 네, 간이 딱 맞아요. 김수연의 칭찬에 한상희는 뿌듯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김수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요가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응?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대요. 부부 요가? 네, 토요일 오전에 하는 거래요. 한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가는 여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김수연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정말요? 응. 재미있을 것 같은데. 김수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토크쇼가 시작됐습니다. 게스트로 나온 중년 부부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은퇴 후 부부 관계가 어떠세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남편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화를 많이 했죠. 서로 불편한 점을 말하고.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처음엔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서로 이해하게 됐죠. 한상인과 김수연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저녁 무렵 큰아들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주말에 아린이랑 같이 갈게요. 그래, 와라.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너희 오는 게 좋지 뭐가 필요해. 한상인의 대답에 진수가 웃었습니다. 아빠 많이 변하셨네요. 그래? 네, 예전에는 전화 통화도 잘 안 하셨잖아요. 한상희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하다, 진수야. 아니에요. 지금이 좋아요. 전화를 끊고 한상희는 김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주말에 온대. 그래요? 그럼 맛있는 거 준비해야겠네요. 같이 준비하자. 좋아요. 토요일 아침 한상인과 김수연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샀습니다. 소고기, 버섯, 상추, 양파, 고추장. 불고기 해줄까요? 김수연이 물었습니다. 좋지. 내가 양념할게. 한상인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한상인이 고기를 양념하고 김수연이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오후 진수와 아린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빠. 두 남매는 환하게 웃으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완전 맛있겠다. 아린이 감탄했습니다. 아빠가 대부분 하셨어. 김수연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대박. 진수도 놀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불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회사는 어때? 아린이 물었습니다.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 나도 졸업하면 취업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 시작했어? 응, 이력서 쓰고 있어. 아이들의 대화를 듣던 한상인이 말했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말해.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도와줄게. 고마워요, 아빠. 김수연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런 순간을 오래 기다렸다는 걸 깨달았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네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진수가 그릇을 닦고 아린이 헹구고 한상인이 물기를 닦고 김수연이 정리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수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떠세요? 좋아. 바쁘지는 않지만 할 일이 많더라. 엄마랑은 어떠세요? 진수의 질문에 한상인은 김수연을 봤습니다. 매일 배우고 있어. 배워요? 응. 서로를 이해하는 법. 김수연도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중이야. 아린이 말했습니다. 두 분 보기 좋아요. 고마워. 한상인과 김수연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한상인과 김수연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한상인이 불렀습니다. 응? 행복해? 김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행복해요. 나도.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한상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남았어. 그러게요.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김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랑 함께 있고 싶어요.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퇴 후 석 달.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상인은 배웠습니다. 말하지 않는 건 배려가 아니라 벽이라는 걸요. 김수연은 깨달았습니다. 기다리기만 해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요. 두 사람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딪히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자동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연습하고 매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두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상인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뭐해? 김수연이 물었습니다. 저녁 준비하려고. 같이 할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한상인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뭐 할까? 산책할까요? 좋아. 새로 생긴 공원 가보자. 그래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한상인이 김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함께할 것이고 모레도 함께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이들과 비슷한 부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된 부부들. 서로 부딪히고 서로 상처받는 부부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부부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가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침묵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회피가 아니라 마주함입니다. 한상인과 김수연은 늦게서야 배웠습니다. 하지만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이었으니까요. 당신의 집은 지금 어떤가요?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사람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게 언제인가요?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을 건넬 건가요? 침묵 대신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뭐 하고 싶어? 같이 산책할래? 당신은 어때? 작은 질문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사랑은 자동이 아닙니다.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상인과 김수연처럼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길 기원합니다.